요즘에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핫해요, 많이 보면은. 근데 요즘에 그런 정부의 세금 규제를 피해서 아파트 분양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방향을 트셔서 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좀 보면은 좀 새로운 신종 용어가 있어요. 초치기, 뭐 끼어팔기, 의리,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뭐 조직의 의리인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지산 분들은,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용어일 것 같아요. 이런 전문 용어에 대해서 또 저희 일반인들도 좀 알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세요. 시행사에서 물건을 이제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뭐를 하나 이제 분양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할 때는 청약홈이라는 데서 청약을 하죠. 그죠? 이제 오피스텔도 그쵸. 요즘은 이제 청약을 하는데, 지금 상가나 이런 것들은 그 시행사,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어떻게 분양을 하는 것든 사업 주체가 결정하기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근데 이 초치기라는 말이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면 초치기가 뭐야? 나쁜 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찾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근데 물건은 한정돼 있어. 이게 지금 하다 보면 그러려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청약홈에 내 청약 통장을 놓고 가점으로 계산을 해서 떨어지고 아니면 뭐 붙고 뭐 이런 게 맞아요. 결정이 나지만 그렇죠. 여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 사업 주체가 네. 이 사람들한테 물건을 뭐 예를 들어서 선착순이면 선착순, 아니면 줄을 세운다던가 뭔가의 방법론을 가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뭔가의 경쟁을 시키려고 그러면 하나로 했을 때 초치기라는 게 똑같은 호실에 돈을 빨리 입금을 해서 그 사람이 맨 처음에 입금하는 사람한테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경쟁 구도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초치기라는 거는 날짜가 요 땅 하는 요 날, 네. 그 몇 시부터가 정해지는 건가요? 이 지금 예를 들어서 네. 뭐 1월 10날 네. 10시에 초치기를 네. 한다. 그러면 네. 1월 10날 10시에 정확하게 통장에 그러니까 그 계좌에 알려준 계좌에 1번으로 찍혀야지 그 사람이 물건을 가져가는 거예요. 초치기라는 근데 거예요. 똑같은 물건 호실에 그거 내가 뭘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죠? 호실을 어떻게 입금하는지. 나는 박병주로 입금했는데, 나는 뭐 한근혜로 입금했는데 그 한근혜가 A 호실을 하는 건지 B 호실을 하는 건지 거기에 호실을 정하겠죠. 101호에 호실별 초치기가 달라요? 아니죠. 초치기는 계좌번호는 똑같은데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근혜야, 그럼 101 한근혜, 101호에 대한 한근혜가 맨 먼저 입금을 하는 게 거기에 찍히겠죠. 그 호수를 입력을 네. 해야 되는군요. 이름 네. 앞에 호수를 네. 입력을 해서 네. 하는 거가 초치기. 네. 근데 이것도 방법이 두 가지예요. 호실별 초치기가 있고 전체 초치기가 있어요. 전체 초치기는 박병주, 한근혜,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병섭 이런 네. 식으로 입금을 했을 네. 때 거기에 박병주가 제일 1등을 했어. 그럼 박병주가 와서 호실별로 있었을 때 자기가 좋은 호실을 찍는 거예요. 네, 그런 선착순의 기회를 네. 내가 네. 호실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호실별 초치기가 아니고 전체 초치기인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건 요즘은 이제 대세적으로 쓰는 것들은 이제 호실별 초치기인 거죠. 101호, 101 박병주, 102 한근혜. 그럼 102의 한근혜가 제일 먼저 입금을 했으면 입금하는 순서도 회사의 컴퓨터에 찍히는 순서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제일 빨리 입금을 했다고 공공초에 넣었어도 회사에 늦게 찍히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쫄깃쫄깃하고 찌릿찌릿하네요. 네. 그리고 또 뭐 물어보셨죠? 초치기 말고. 끼어팔기는 이게 좀 극명해요. 피가 붙는 라인은 어디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네. 이제 뷰가 나오고 이런 네. 부분들만 내가 당첨이 되면 거기에는 프리미엄이라는 게 더 많이 붙고 이러기는 하는데, 여기 지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산도 이제 프리미엄이 붙는, 그러니까 좋은 것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런 거. 네. 회사 입장에선 좋은 것만 해. 그러면 나머지들은 계속 하기가 힘들겠죠. 아무래도 분양하기가.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그게 그렇다고 많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1+1 개념으로 네,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한다. 이것도 하나의 판매 전략이에요. 우리가 마트 가면 1+1도 많고, 왜 홈쇼핑만 가도 1+1 있고 막 이게 뭔가 되게 특혜처럼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1+1은 이거를 팔면 지금 피 붙는 3,000짜리에 지금 피가 붙어 있어요. 피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요거를 가져가는 대신 요거를 하나를 더 가져가서 그만큼 네. 프리미엄이 있는 것들을
서비스로 가져가는 개념이라 네.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업자 주체가 된다 그러면 좋은 것만 했어.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피 붙는 것만 요거만 버려야 돼. 그러면 네. 이 건물, 이 현장 자체가 다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현장 자체가, 이렇게 건물 자체가 다 살아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판매 전략을 세워서 분양을 하는 겁니다. 주최 측의 어떤 마케팅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무조건 나쁘고 얘는 나쁘다고 그 싫다고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든지 이런 것들도 다 마케팅의 하나의 일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돈을 벌고 그 그럼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네. 이런 것들도 잘 이해하고 이런 프로세스도 잘 이해하고 이 루틴을 잘 이해해서 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프리미엄이 붙는 호수들은 어떤 거를 프리미엄 호수라고 하나요? 보통 아파트로 예를 들면은 앞에 리버브나 뭐 골프장 같은 조망권이 있거나 향이 있거나 시야가 뻥 뚫리거나 뭔가 이런 것들을 프리미엄 호수라고 하는데 이런 지산에서도 좋은 호수는 어떤 걸까요? 좋은 호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산은 그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라 그래서 맞아요. 그렇죠? 아파트형 네. 공장이라는 게 그냥 거기서 이제 제조를 할 수 있고 뭔가 이제 굴뚝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연기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정비를 해서 들어가는 게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었고 거기서 지금 현재 진화를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IT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지산이 옛날처럼 굴뚝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사무실처럼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은 옛날에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에는 차가 들어갈 수 없고 뭐 그러는데 지금은 내 사무실 앞까지 차가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드라이브인이라고 표현한 거 맞나요? 그게 이제 네.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하역을 하거나 물류를 네. 싣거나 했을 때 내 집 앞까지 내 사무실 앞에까지 내 공장 앞까지 차가 온다 그러면 훨씬 더 인력이나 이러는 일의 준비가 그렇죠. 훨씬 더 죽겠죠. 지하에서 그 많은 물건을 하역을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만약에 7층이야, 10층이야. 근데 7층, 10층까지 드라이브로 해서 올라와서 바로 내 사무실 앞에서 짐을 실어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네. 요즘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게 공장지대나 이런 게 자꾸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도시 정보, 개선. 주거환경 맞아요. 개선도 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네가 지금 지식산업센터로 간다 그러면 회사가 아니라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을 줘요. 지향하는 쪽. 네. 그래서 또 지산이 또 대출이 또 많다고 세제 또 혜택도 들었어요. 많이 주고 취득세나 예를 들어 법인세나 뭐 이런 것들을 감면 혜택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걸 들어오려면 아무래도 이제 업체가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법인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1, 2년 계약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그렇죠. 사람들은 향후 뭐 10년씩 그렇죠. 계약을 할 거고. 실수요자분들은. 그러니까 그러게 된다 그러면 수익률이 사실 지금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수익률이 많이 떨어져요. 왜냐? 땅값 그러니까 대지비도 땅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 이 건축비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우리가 수익형 상품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수익을 옛날처럼 어느 정도 수익이라는 건 수익을 내야 내가 그걸 부동산을 투자해서 달달이 얼마를 받아가는 게 목적인 건데 달달이 받아가는 게 너무 적게 된 거죠. 왜냐? 상품이 너무 비싸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산은 아직까지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으로서 수익률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게 가장 큰 매력인 지금 거고. 말씀하시는 그런 지산에서의 좀 뭔가 많이 몰리는 그런 쪽은 드라이브인이라는 그런 제조 쪽이라는 걸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식산업센터는 제조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예, 거기에 필요한 또 지원시설이 있어요. 지원시설이라고 하면 네. 거기에 또 지산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제조라는 공장이 들어가려면 거기에다 물건을 다 쌓을 수가 없잖아요. 창고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창고는 네.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테스트 마감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네모난 거에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네. 거기에다가 빌려주고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80만 원이든 뭐 50만 원이든 이렇게 괜찮네. 나와. 그럼 수익률이 네. 훨씬 더 좋겠죠. 그렇죠. 뭐 꾸며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인테리어 할 근데 필요도 없고. 창고는 누구나 필요해요. 그러면 창고도 약간 좀 많이 찾는 그런 그쵸. 상품이 되겠네요. 네. 지산에서. 그게 두 그럼 번째가- 드라이브인, 창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기숙사라는 거는 네.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좋은 점이 좋은 점이라고 얘기하기엔 그렇지만 이제 면적이 아주 커요. 그러니까 네. 뭐 1,000억, 그러니까 이렇게 1,000억이라 그러면
잘 실질적으로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보통 보면 1조, 뭐 1,000억, 아니 뭐 7,000억, 막 8,000억, 1조, 1억 5천억, 막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1조라는 말을 그게 숫자가 공이 몇 개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만큼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거죠. 이게 규모가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직객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고, 그만큼 이 제조가 들어온다 그러면 지원시설이 있어야 돼요. 지원시설이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 창고나 네. 아니면 회사를 다니려면 거기에 기숙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숙소. 뭐 오피스텔 같은 걸 말씀하시는 저 건가요? 오피스텔처럼 똑같이 생긴 게 그 안에 있어요. 아, 오피스처럼 똑같이 생긴 걸 기숙사라고, 네, 기숙사라고 명칭을 바꿔 부르는 거군요, 지상에서는. 네, 맞아요. 이제 오피스텔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오피스텔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많이 저렴하고, 그다음에 월세도 싸고. 그러니까 평수는 뭐 다양하게 나오나요? 오피스텔처럼? 다양하게도 나오는데, 뭐 소리를 뭐 뭐 그런 식으로. 네. 아까 그러면은 말씀하셨던 일단은 지산에서의 조금 많이 찾고 프리미엄 호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드라이브인 그런 제조 쪽과,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지원시설의 창고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좀 전에 지금 기숙사를 또 말씀을 하시는데 오피스텔과 같은 걸로 좀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쉬울까요? 네, 오피스텔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모양은 똑같이 생겼어요. 모양은 화장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 쓸 수 있는 인덕션도 바닥 들어가 난방 다 돼 있고. 있고. 바닥 난방이 옛날에는 안 됐어요. 근데 요즘은 가능해요. 옛날 아파트형 공장 때는 안 되는데 이제는 더 네. 발전을 해서 네. 이제는 바닥 난방이 네. 똑같이 오피스텔. 그러니까 생긴 게 오피스텔은 그럼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은 베란다라는 게 없지만 여긴 베란다도 있어서 확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하고도 또 비슷하네요. 네. 요새 도시형 오피스텔은 원래 베란다가 없지만 네. 도시형 생활주택은 베란다가 있어서 좀 더 공간을 확장해서 넓게 결국에는 네. 내 안의 면적을 네. 실사용 면적을 넓게 쓸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기숙사를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께서 이 지금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줘야 돼서 분명히 필요해요, 기숙사가. 출근하려면. 혹시 여기 기숙사는 꼭 이 안에 입점되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럴 수도 조건이 있어요. 있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지자체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기숙사가 있고, 네. 외부에서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미사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가 없어서 난리예요. 네. 왜냐? 일반 오피스텔보다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사는 데는 아무 불편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싸다는 많이 얘기인 싸죠. 거죠? 네.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이양 똑같은 투자할 때 오피스텔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기숙사 낫죠. 투자하는 게 더 낫겠네요. 네. 근데 이게 있어요. 여기가 기숙사는 주택세에도 포함이 안 되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대박. 그 다음에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공간도 훨씬 더 넓고,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단점이 하나도 없어. 이거를 분양을 받으려면 사업자가 있어야 돼요. 그건 사업자 어차피 내면 되죠. 되는 거. 그리고 세입자도 사업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도 세입자가 사업자가 있어야 돼요. 아니 기숙사라며 여기 직원이 어떻게 무슨 사업자가 있어? 사업자가 여기는 사업자가 없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세입자들도 사업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그걸 부동산에서 다 만들어줘요, 사업자를. 그리고 방송 나가도 괜찮은 얘기예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그렇구나. 이거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전입신고만 못해요, 단점은. 그러니까 일반 오피스텔도 요즘에는 일반인데 사업자 내면 전입신고 그렇죠. 못하잖아요. 맞아요. 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념이 보면. 약간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고 이런 공간이긴 하나, 얘를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숙사의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법령이 약간 틀려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지산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원인데 내가 이 기숙사를 쓰려면 사업자를 내고 갖고 들어가서 네. 개인 사업자를 내고 들어가서 내가 싸게 이용하는 대신에 그런 부분이 좀 있군요. 그러면 드라이브인 제조, 그다음에 창고, 이 기숙사도 지원시설로 들어가나요? 네, 지원시설로 들어가요. 그럼 지원시설은 이게 끝인가요? 지원시설이 원래 드라이브인하고 7:3 비율이에요. 네. 그 7:3의 지원시설이 상가도 들어갑니다. 상가까지도 지원시설로? 근생이라고 하죠. 네. 근린생활 시설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가 섹션 오피스. 보면 요즘에 그 섹션 오피스라는 거가 그러니까 되게 참 말이 섹시한데 단어가 섹션 오피스가 있고 또 무슨 라이브 오피스가 있어요? 그게 라이브 뭐가 다른 오피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섹션 오피스면 우리가 지금 이런 공간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런 촬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안에 우리 화장실 없잖아요. 네, 그죠? 그쵸. 근데 라이브라는 데는 이런 데 화장실이 있어요. 오피스 안에 안에. 오피스 안에 화장실이 네, 있다. 좀 네. 더 규모가 있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쬐끄만
조그만 오피스텔에도 안에 화장실이 들어가잖아요. 네. 걔도 조그맣게 네. 조그맣지만 그 안에 화장실이 다 각각 호실마다 다 있는 거예요. 보면은 상가가 어떤 상가는 화장실을 끼고 있는 상가가 있고 어떤 그거는 거는- 개인이 만드는 거잖아요. 화장실을 본인이 그쵸.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분양받을 때부터 아예 화장실이 다 시공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거를 라이브라고 하는데 요즘 라이브가 원래는 화장실이 들어가는 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지자체마다 좀 준공 틀립니다. 나고 나서 그러면 개별 시공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화장실이 들어가는 라이브라는 오피스를 요즘 못 쓰게 돼 있어요. 그 말이라는 거를. 그거는 신조어예요. 그게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라이브 오피스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그 라이브 오피스의 가장 큰 거는 기본적인 틀은 그 안에 화장실이 있냐 없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러면 되게 여러 가지라 네. 그거를 뭐라고 딱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네. 굉장히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그냥 섹션 오피스도 있고 지금 네. 말씀하신 라이브 오피스도 있고 그다음에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산에 들어가지 않는 그냥 건물 하나에 오피스도 있어요. 오피스 네. 건물 하나 있는 네. 거 있잖아요. 우리 네. 역삼동이나 이런 데가 네. 강남관 맞아요. 많은 것처럼 네. 이런 것들처럼 이게 다 틀려요. 얘네들이 지원 받는 그런 그러니까 지원 받는 것도 틀리고 대출 나오는 것도 틀리고 대출 규제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대출도 네. 이 안에 똑같은 지산이면 전체 다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지산 안에서도 제조 다르고 틀려요. 오피스 다르고 창고 다르고 네, 틀려요. 다 다르다는 이야기군요. 그거는 좀 더 나중에 한번 네. 또 다시 짚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끼어 팔기도 했고 을이라는 거가 무슨 뭐 조직의 을이 같은데 뭔가 다구자의 투자 부분에서 뭔가 시행사한테 좋은 물건을 받기 위한 이런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맞나요? 을이라는 말은 저도 처음 들어서 오늘 여기 와서 그래요? 예, 네. 그거는 있는데 이제 이러겠죠. 왜냐하면 보통 보면 사업체가 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그럴 분들은 수 있죠. 다구자로 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막 평으로 면적으로 막 500평 달라고 그러는 분도 있고 800평 달라는 분도 있고 막 이래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시행사에서도 다구자 우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군요. 것들은 예 그거는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현장마다 다 틀려지는 거니까 그거는 지금 큰 개념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오늘 초치기, 끼어 팔기 확실히 좀 이해했습니다. 네. 아마 오늘 본부장님 해주신 말씀이 지산을 처음 하시는 아마 우리 분양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가 될 것 같아요. 방향이 길라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저께 저 이제 친한 그 본부장님도 오래되신 분인데 통화를 하면서 사실 지금 1월 1일에부터 DSR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쪽에도 적용이 되나요? 네, DSR이 적용이 되면 지금 사실 이제 주거용 오피가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엄청 핫했었는데 그게 지금 빠르게 식어가고 있어요. 네. 이 매수 심리가. 그래서 지금 거의 추락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근데 이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추락하는 건 없어요. 분위기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로 맞물리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굉장한 고분양가.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주택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게 틈새 상품으로 주거용이 많이 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청약을 해도 청약에 당첨이 되기가 너무 어렵고 아파트 값은 너무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거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체 상품으로서 이제 핫하게 떠오른 거예요. 위치 좋은데 8사의 아파트랑 똑같이 나온 면적이라고 이제 홍보를 해가면서 하는데 그게 상품이 좋죠. 이제 신혼부부나 아니면 새로 아파트를 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투자 상품도 됐고 아니면 실거주를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적정 수준의 금액이어야 되는데 너무 비싼 고분양가로 인해서 지금 빠르게 이제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분하고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게 이 2020년, 그러니까 2022년이 됐죠. 2022년, 23년이 되면 지금 이제 대권도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올해랑 내년하고 앞으로는 지식산업센터랑 지주택밖에 없다 할 수 있는 게. 아직은 뭐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DSR이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적용이 여기는 안 되는 거죠. 아직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안 되는 상품인 거고 될 수도 계속해서 있겠죠. 자꾸 투자가 몰리니까 규제가 곧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거지만 아직은 안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팩트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6월달, 올 2022년 6월달부터는 전매가 제한이 될 수도 있어요. 지식산업센터도. 그런 얘기 좀 들었어요. 앞으로 뭐 몇 해 한해서. 근데 그것 또한 아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상반기에는
그래도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이렇게 분양을 하면 핫하게 네. 끝나고 이런 것들은 지식산업센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지금 제가 사실 물어보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좀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해주신 그거예요. 지금 이제 예전에는 어떤 아파트에 분양권 투자하시던 분들이 요즘에는 이런 대출 규제나 이런 어떤 강점들 때문에 이쪽으로 몰리는 데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있겠죠. 거거든요. 예, 지식산업센터만의 지금 그런 어떤 투자 포인트, 매력이 뭐가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 말씀해 주신다면? 우선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네. 생각할 때 투자금인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게 우리가 이제 주택시장이 약간은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원해도 사기가 어렵게 됐지만 지금 아파트가 너무 네. 비싸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당첨되기도 너무 어렵고 네. 그렇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지금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3, 4억이다 그러면 계약금 뭐 3천이든 10%니까 3천이든 4천만 넣어놓으면 그게 프리미엄이라는 게 3천이든 2천이든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뭐 1000% 수익률이네? 그리고 이렇게 크게 내가 뭐 이렇게 그걸로 인해서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뭐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든가 네. 아니면 다른 대출 나오는 게 얘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고 그럼 통상 대출이 몇 프로 정도 나오는 거예요? 보통 80에서 85% 정도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실수요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세제 혜택을 받는 거고 내가 투자자 직접 입점 네. 분양 받아서 입점을 하시는 분들한테 네. 또 세제 혜택이 있다는 네. 말씀이신 것 그리고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입주를 안 하고 투자로 하시는 분들은 적은 투자금으로도 얘를 충분히 가질 내가 수가 있는 분양을 거고 받아서 직접 안 들어가고 내가 점포를 임대로 준다는 말씀이신 해도 거죠? 지금 오피스텔이나 얘랑 견주어도 수익률을 따라올 자가 없는 거죠. 이 지금 아까 세제 혜택의 차이가 있는 거네요. 내가 네. 들어가서 하는 것과 네. 그다음에 내가 분양을 받아서 임대를 주는 것과의 네. 네. 세제 혜택이 또 있다. 네. 주택수로 꼭 안 들어간다. 네. 대출이 보통상 80%에서 맥스 뭐 85% 5% 까지 정도까지 또 나온다. 대출이 된다. 네. 그리고 법인도 중도금 대출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이제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법인은 잘 대출을 안 해줍니다. 안 아시다시피 되죠. 왜냐면 네, 절대 안 거의 되지. 안 해주죠. 왜냐면 네. 폐업 그것 때문에 법인 신고해버리면 명의로 할 수가 없죠. 못 다 받아요. 현금으로 하던가 해야 그쵸, 되는데 현찰박치기죠. 네, 그런데 여기는 거의 다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으로서 대출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법인으로서 뭐 4개까지 가능하고 어떤 현장은 5개까지 몇 개씩 해도 된다고요? 네. 다 나와요, 그게? 다 나옵니다. 오, 예. 진짜 좋다. 그거는 네. 너무 좋다. 진짜 이유가 있네요. 사람들이 지산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 데는 진짜 이유가 있네. 아. 작년에 저희 현장 했던 거 요번에 그 자설을 했거든요. 네. 중도금 대출을. 근데 대부분 하셨던 분이 다 법인명이에요. 아. 근데 그 법인명이 대부분 보면 4개, 5개 아니면 법인명이 예를 들어 2개씩 갖고 계신 분은 여기로 한 법인으로 4개 또 한 법인으로 한 4개 이렇게 해서 8개 하신 그러면 분들 내가 많고. 현재 4개 받았어. 2개는 내가 들어가서 하고 2개는 임대 놔도 되고. 내가 뭐 2개는 중간에 좀 금액이 올라서 팔아도 되고 임대를 그럼 팔에 놔도 대한 되고. 그거 팔고 나면 차익이 있잖아요. 프리미엄. 네. 그 차익이 양도세도 뭐 없다는 얘기가 양도세는 있던데. 있겠죠.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이제 부동산에서 네. 해줄 거고 그거에 대한 거는 양도세라는 것들은 당연히 양도세가 내야죠. 없다는 거는 다 다운을 쓰셔서 그런가요? 양도세도 양도세도 수도 없다고? 있고 네. 근데 양도세라는 거는 요즘에 다 이제 인지세를 내면서 실거래 신고를 해요. 부동산의 실거래 신고도 여기도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실거래 신고하는 신고서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양도세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거는 나쁜 마음이에요. 왜냐 내가 그만큼 올랐으니까 그만큼에 대한 세금은 내야 되는 거는 네. 맞잖아요. 저는 안 내고 싶은데 안 되겠군요. 내야 된다고 근데 이제 합니다. 요즘은 네, 여러분. 내야 되는 거 같은 네.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다운 계약서가 사실 불법이에요. 근데 그쵸, 그거는 불법이죠. 저희가 네.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부동산에서 해줄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여기서 다운 계약서 쓰면요 네. 한 푼도 안 내요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건 안 네. 되는 거고 그건 불법을 조장하는 거니까 절대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일단은 양도세는 내는 거고 그리고 주택수 안 들어가는 네. 거 법인이 또 대출이 가능하다는 네. 거 대출도 요즘에 워낙 힘든데 뭐 내가 하나를 하든 세 구자를 받든 다 모두 대출이 웬만해서는 80%에서 85%까지 된다는 거. 네. 예. 그리고 무제한 전매가 현재까지는 가능하다는 거. 네. 이것만 해도 일단은 어마무시한 혜택이네요. 제가 근데 봤을 때. 지금 네.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상품 중에
이런 지금 그러니까 큰 규제를 안 받고 이렇게 쉽게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고 받기만 하면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은 지식산업센터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초칙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근데 받으면 돈 된다는 얘기가 달리 나오는 얘기가 부장님도 아니네요.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제 솔직히 20대들도 가장 큰 키워드가 부동산이잖아요. 기성세대한테 이제 대물림을 받은 거죠. 아, 부동산 갖고 있으면 돈대. 예.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는 말이 뭐 그냥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돈이 있든 내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든 이런 것처럼 부동산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우리 딸내미도 알아요. 부동산이. 엄마 부동산 얼마나 갖고 있어? 막 이런 몇 살이죠? 여기 중3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요즘이 앞날이 창창합니다. 트렌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부동산이 많은 관심들을 가지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방송도 하는 건데 사실 너무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투자는 분명히 내가 가져가야 될 리스크는 있어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들도 고객님들도 그렇고 여기 하시는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그것들은 잘 알아보시고 꼼꼼히 짚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 크게 실패하지 않는 유형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식에서도 우량주가 있듯이 부동산도 분명히 그렇겠죠. 좋은 상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그게 완전 뭐 한쪽으로만 들고 파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전체적인 어느 정도의 이 돌아가는 거라든가 큰 그림은 내가 알고 있어야 그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무조건 그렇게 맹목적인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요. 대부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다 그냥 그렇잖아요. 막 자기가 제일 저기 한 것처럼 얘기하고 조금 한번 성공하면 다 가진 것처럼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발품도 파시고 많이 공부도 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오늘 지금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저희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일반인 분들도 계시니까 이 영상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우리 선물 하나 주고 간다는 마음으로 요즘에 또 한쪽에서는 지산에 대해서 공급가액 우려 말씀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작년에 향동 이후로 향동. 사실 예, 맞아요. 그 유명한 향동. 맞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많은 지산이 때려 들어갔는데도 다 한 방에 끝났잖아요. 한 방에 끝나다 못해 지금 프리미엄이 다 5천 이상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거기는 주변에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 뭔가 직주 근접 단지가 있어야 된다든지 뭔가 네. 좀 앞으로 이제 지금 늦지 않았다 아직도 내가 지금 지산으로 소액으로 뭔가를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런 포인트는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꿀팁 한 2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그 향동이 그렇게까지 지금 많이 지었는데도 다 분양이 완료가 됐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향동은 그럴 만한 입지적인 요건을 많이 가졌어요. 네. 다리 하나만 넘어가면 한강변 하나만 넘어가면 바로 상암이고요. 상암은 이미 너무 폭발이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향동은 그 대체 상품으로서 아주 퍼펙트하게 좋은 데였고 근데 사실 이제 향동이 아파트밖에 없긴 하지만 그 동네가 개발을 하면서 개발을 막 시작하는 거에서 이제 그만큼의 이제 혜택을 받은 거고요.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면 입장을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려면 그 역세권이라는 게 괜히 역세권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솔직히 우리 보면 역세권이 뭐 2개, 3개, 뭐 트리플 뭐 이런 게 아닌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회사를 다니든 그렇다고 다 역을 끼고 있진 않죠. 근데 네. 회사를 다니든 뭘 하면 역을 기본적으로 끼고 있으면 거기에서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갑니다. 맞아요. 네. 제가 아는 대표님도 직원들이 안 구해져서 그러니까 너무 좋은 곳에 있는데 좀 일반 대중교통과는 거리가 멀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직원들이 안 구해져서 일부러 대중교통이 편리한 직원들이 뽑기 용이한 곳에 일부러 옮기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 지산도 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역세권 직원들이 네. 좀 용이하게 출퇴근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역세권을 좀 꼼꼼히 따져봐라 라는 것 또 한 가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인이라는 걸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드라이브 인이라는 게 옛날에는 다 아파트형 공장이고 아까 그 얘기도 했지만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드라이브 인이라고 했을 때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굴뚝이 있는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멋있더라고요. 드라이브 된 그 지산을 보니까 되게 멋있어요. 예쁘죠. 네, 그런 네. 데다가
뷰까지 나오거나 이러면 완전 내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지만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안에 갖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드라이브되고 밑에 보니까 뭐 상가도 변호사 있고, 사무실에 뭐 병원도 세무사실, 있고. 병원에 어떻게 보면 원스톱 라이프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산인 네,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는 거죠. 직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지. 역도 가까운 데다가 거기에 사무실도 있고 모든 편의시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 있으면 네. 그것 때문에 한 번에 원스톱이 가능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뭔가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하나 창업을 하려고 그래. 그럼 옛날에는 할 수 있는 게 상가 아니면 오피스텔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간다 그러면 내 혼자의 사무실도 쓸 수 있는 게 충분하고 그런 것들이 요즘은 많이 있잖아요. 쇼핑몰이라든가 요즘 자기 혼자에 이런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거기는 아주 편안하게 다 할 수 있다는 상품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내가 작은 돈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이제 각광받는 이런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지금은 적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직 늦은 거 아닐까요? 안 늦었어요. 안 늦은 거 맞나요? 안 늦었어요. 예. 네. 안 늦었고 공급가액 염려 안 해도 될까요? 네, 지금 네. 공급방이라 그래도 네. 회사에서 그 나라에서 규제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반대로 따지면 아파트는 왜 공급가이랑 말 안 나요? 내가 보기엔 맨날 아파트만 지어야 되는데 오피스텔만 좋은 땅만 있으면 다 오피스텔 짓잖아요. 요즘 헌 건물 때려부시고 아파트 아니 오피스텔 짓고 막 이러잖아요. 네. 이 공급 과잉이라는 말은요, 저 헬스에 15년 전이나 지금이랑 맨날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물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맞아야겠죠. 그래야 네. 내가 그만큼 시세 차익도 볼 수가 있는 건데 거기 안에 분명히 틈새 상품이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 채널을 잘 구독하시고 많은 꿀팁 얻어가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인터뷰 응해서 감사드리고 네. 좋은 지식 산업센터에 대해서도 또 알찬 정보 네.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